안녕하십니까. 자, 203페이지의 적벽가를 해보겠습니다. 적벽은 붉을 적자는 언제 쓰지? 적스. 몰라요. 정록생명 이런 거 할 때 쓰잖아. 그죠? 그다음에 벽은 월벽이지. 절벽입니다. 절벽. 그러니까 클리프가 맞겠죠. 근데 여러분 그 중국 소설 삼국지연이 적벽대전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나관중이라는 중의 소설 삼국지라고 알고 있는 적벽대전을 변형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창의적으로 조선에서 어떤 평민의 어떤 서름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로 끝났기 때문에 노래잖아요. 판소리입니다. 풍자가 뭐죠? 비판 플러스 해악이라고 있죠. 비판 플러스 해악이고, 해악은 웃긴 것이고 희화도 웃기게 한다는 거고, 전쟁 영웅의 화력과 전쟁으로 인한 하층민의 고통. 그러면 여기 하층민의 고통을 여러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선 병사들이 따지고 보면 농사 짓던 농민들이 가족과 헤어져서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줄거리 보면 유비, 그다음에 관우, 수염 긴 관우, 그다음에 장비 이 세 명이 그 복숭아 나무 아래서 의형제를 맺습니다. 보원결의를 맺습니다. 근데 이게 총나라인데 그 삼국지라는 말이 이제 세 개의 나라잖아. 그래서 이게 위, 촉, 오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기억할 거는 위나라를 부정적으로 보고 여기에 조조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요. 총나라의 편에서 쓴 작품입니다. 유비 입장에서 이제 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그 총나라가 그 촉한 해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한나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나라. 그러니까 여기는 총나라입니다. 사실은. 제갈량은 쌤이 이제 그 부채 들고 있는 부채 들고 있는 그 카톡 프로필 사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갈량 또는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책사, 이제 전략을 짜는 제갈공명을 3번 찾아가죠. 삼고초려해서 얻은 후에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조조는 위나라입니다. 위나라 이렇게 세모치고 위나라 이러고 그래서 맞짱을 뜹니다. 어디서? 적벽에서. 그러면 남쪽을 정벌하는 길에 오르게 되고, 여기서 군사들이 서름을 늘어놓는다 해서 쌤이 아까 노란색으로 체크했던 평민의 하층민의 고충, 하층민의 고충이 나오게 됩니다. 안일이는 여러분 약간 사설, 그러니까 내레이션처럼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내레이션처럼 이렇게 읊는 부분이고요. 진양조 같은 게 이제 노래인데, 노래 중에 진양조는 빠르고 느리고 슬픈 그런 가락에 적절한 이겁니다. 한 군사 노란색으로 쓰고 내다르며 달려 나가며 아나 이의 그 승상은, 이 승상이 조조입니다. 조조. 지금 큰 군사를 거느리고 천리는 이제 1, 2가 0.4km니까 400km 정도 되겠죠. 전장은 전쟁터에 나왔지만 승부가 아직 안 나. 천하 큰일을 바라는데 네 요놈
요망스럽게 왜 울음을 우는고 이리 말고 이리 오너라 술이나 먹고 놀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 군사 있죠. 노란색으로 했잖아요. 그 노란색은 뭐라고 했냐면 술이나 먹고 놀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비가 아니고요. 군사입니다. 그랬더니 빨간색으로 저 군사가 이어서 왈 하는 게 개가 짖는 게 아니고요. 새드 이런 뜻인데요. 왜 왈 그랬냐면 한자로 날일자를 약간 펑퍼짐하게 살찐 것처럼 하면 가로왈, 가로다 왈이거든. 맹자왈 하면은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가도왈. 그래서 네 말도 옳다면 나의 슬픈 사정 들으면서 슬픈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빨간색 군사가 하는 말이 이만큼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점만 간단히 해봅시다. 고당은 집이고요. 높은 부모님이 계신 높은 집 위에 백발 흰 머리에 부모와 이별한 지 몇 날이며 아버지가 날 낳고 어머니가 날 기르시니 은혜가 하늘처럼 지규뻑 넓고 끝없다. 화목하던 일가친척. 규중은 여자방의 젊은 아내 천리 전쟁터 나를 보내고 오늘이나 소식 올 거나 내일이나 기별 올 거나 이렇게 대꾸죠. 이게 대꾸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바라다가 서산에는 해가 기울어지니 기다림이 몇 번이고 가족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 불고 많은 비 내리는데 마중함이 몇 번이게 들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면 대꾸가 될 것 같은데요. 소중랑의 홍안거래인데 홍안거래는 이게 붉은 기러기가 근데 기러기가 편지를 전해주는 존재예요. 그러면 거래했다는 거는 왔다 갔다 편지를 누가 전하겠으며 님 그리워하는 그리다는 건 이제 그리워하다 믿습니다. 노래는 밤낮 근심이 맺혔다. 조총과 긴 칼을 둘러매고 육지전 수전 산전수전 할 때 섞어서 할 때 생사가 순간이다. 삶과 죽음이 아주 한순간이다. 만일 길가에서 죽는다면 가정법 걔 뉘라서 누가 장사 지내겠느냐. 모래밭에 뼈가 흩어져서 까마귀 밥이 된들 누가 손뼉을 두드리며 후여 쳐 날려줄이 누가 있다란 말이냐. 서리법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괄호를 치잖아. 그러면 이제 빨간색 군사가 하는 말은 부모 생각을 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3번 형광펜 이제 여러 군사들이 하는 말이 야, 너 정말 부모님 생각에 소름은 극진한 효심이다. 전쟁터에 나와도 알면 안 적어도 됩니다. 부모한테 효성이 지극한 말이 너 아니 죽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한 군사가 나서며 이제 파란색 노란색 군사 아니고 파란색 군사가 그러니까 노란색 군사는 술이나 먹고 놀자. 빨간색 군사는 부모 생각. 파란색 군사는 내 서름 한번 listen to me. 네 한번 말해봐라. 서러움이 진짜 서러우면 우리도 힘을 합쳐 같이 울어줄게. 그러면 그리 해라 하면서 이제 랩을 씹으리는 거지. 랩을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길게 얘기합니다. 여보라 군사들아 내 서름 들어봐라. 네 내 서름 들어와. 반복. 중중몰이라고 했잖아. 그럼 중중몰이는 아까 그 진양조에 비해서는 조금 빠릅니다. 진양조가 엄청 느리거든. 그래서 조금 빠른데 뭐 엄청 빠른 건 아니고 나는 우리 집 5대 독자로 어려서 장가 들어서 50이 되도록 쓰라이 자식이 없어서 매일 부부가 한탄하고 얻다. 우리 집 마누라가 온갖 공을 들이는데 유명한 산의 큰 사찰 영신당 이게 뭐 그 산신한테 제사 지내는 집인 것 같아요. 고면은 옛날 무덤 총사, 서광사, 석불, 보살, 미륵, 노구마지 집 짓기, 칠성불공 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다 이런 얘기 같잖아요. 자식 낳게 해달라고 나한불공, 백일산재, 신중맞이
가사시주, 인등시주, 다리 권성 길닦기, 집에 들어있는 날은 성주, 조왕, 당산, 청룡, 중천, 군웅에 지신제를 적극 드리니 공든탑이 무너지며 대구 깊은 나무가 꺾어지라. 대구설이 그다음에 나 너한테 수사법 준다 해놓고 깜빡했다. 수사법 준다 해놓고 깜빡했어. 수사법이. 우리 너한테 수사법 프린트 준다고 해놓고 깜빡했다. 그 나한테 네. 예약 문자 하나만 보내줄래? 예약 문자요? 어떻게? 예약 카톡. 예약 학습. 카톡에 들어가면 네. 여기 플러스라고 보이거든. 네. 플러스 누르면 예약 메시지라고 있어. 오. 예약 메시지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수사법 프린트라고 쓰고 네. 시간을 나한테 네. 오늘 오후 오후. 우리 수업 몇 시 마치지? 오늘 9시 마치지? 네. 그러니까 오늘 9시에 마치기로 했으니까 10시로 10시. 오후 10시로 예약 하나만 보내줘. 네. 자 그다음에 화류법도 됩니다. 이게 속담을 가지고 화류법이 아니고 풍류법도 됩니다. 속담법으로 이게는 풍류입니다. 태기가 있어. 그럼 태기는 임신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듯한 곳에한테 태교를 해야 되잖아요. 네. 좋은 음식만 먹고 음악 들고 이거 태교라고 씁니다. 예쁜 것만 보고 10달을 점점 차더니 하루는 출산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있던가 보더라. 그리고 아이고 배, 아이고 허리, 아이고 다리야. 경황 중에 애가 태어났지. 네. 딸이라도 반가운데, 아들. 응? 반가운데가 아니고 반가운데 아들을 낳았다는 거지. 네. 10손에다가 떠받들어 땅에 누일 날이 없이 항상 안아서 키우고 37일, 37이 21일이잖아. 네. 그러니까 30일은 경건하게 아이한테 바이러스가 이제 전염되지 않는 그런 기간입니다. 네. 6달 넘어가니 그러니까 애가 100일 지났잖아요. 살았다. 그러면 장판방에 살이 올라 토닥토닥 노는 모양, 빵긋빵긋 웃는 모양, 엄마 아빠 도리도리, 쥐암, 짤짱, 선마둥둥, 뭐 애기 어릴 때 쓰는 말이겠죠. 내 아들이지 내 아들. 옷고름에 돈을 채워 감을 사서 껍질 벗겨 손에 들려 얼으며 밤낮 사랑 귀중한 자식밖에 또 있느냐. 그러면 얘가 파란 애인가? 예. 파란 애가 자식이 너무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안일이는 쌤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 내레이션. 내레이션. 내레이션입니다. 내레이션 할 때 I 쓰고 O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사가 하는 말이, 응? 네. 얘 너 그 자식 두고 졸장부 말이구나. 넌 전장에 죽어도 후사는 그 애 악이잖아. 애 가소롭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A는 지울게요, 여러분. 네. 그러면 C가 이제 4번 형광펜이니까 오렌지죠. 오렌지가 또 한 말합니다. 오렌지도 길게 또 래퍼 오렌지입니다. 이렇게 길게 말합니다. 그리고 얘는 뭐라고 하느냐. 아까 그 첫 번째는 술 먹자 그랬고, 네. 두 번째는 부모 생각, 이 다음에는 자식 생각했지. 네. 그러면 아내 생각이 빠진 것 같지 않냐? 네. 그러면 이 오렌지는 여기 보니까 진한 색으로 그립던 마누라 이렇게 나와 있네, 그지? 네. 자, 그럼 마누라 보고 싶다는 얘기 하는 거야. 이내 서름 들어봐라. 나는 부모를 일찍 돌아가시고 여의고는 돌아가시고 이런 얘기입니다. 돌아가시고 일가 친척 하나 없이 혈혈단신인 몸이 그저 만난 우리 아내도 이렇게 칠할까요? 우리 아내 네. 어여쁘고 행실이 얌전하고 집안 큰일 지극정성 떠날 일이 하나도 없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 다정한 부모가 되려는데 뜻밖의 급한 난리. 이 급한 난리가 전쟁이죠, 전쟁. 네. 그러면 전쟁, 위나라니까 조조잖아. 백성들아 적벽강에 싸움 가자라고 나팔을 떼 불면서 들어 앉은 나를 끌어내요. 아니 올 수 없더나
군복 입고 모자 쓰고 창대 끌고 나올 때 우리 안에 내 고동을 보더니 버선발로 우르르르 달려나와서 우르르르 하는 거 있잖아. 음성, 상징 음상 쓸게요. 나를 엎어지며 안고 엎어지며 날 죽이고 가고 살려두고는 못 가리다. 새파랗게 젊은 년을 나 혼자 떼어두고 전장에 가랴시고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는가. 우리 마누라가 달려려고 할 때 허허 마누라 울지 마오. 장부가 세상에 태어났다가 전장에 출세 못하고 죽으면 장부 절개가 아니라고 하니 울지 말라면 울지 마오. 달래어도 아니 듣고 화를 내어도 아니 듣는구나. 잡았던 손을 사정없이 떨치고 전쟁터 나왔으니 전쟁이 끝날 줄도 모르는구나. 살아가기 꾀를 낸들 동서남북으로 불침번선이 이렇게 도망가려고 타령하려고 했는데 잠을 자지 않고 당번을 쓰니까 함정에 든 범이 되고, 그러면 함정에 든 범, 그물에 든 고기라고 돼 있잖아. 그럼 여기서 함정을 네모치면 이 네모는 전쟁이죠. 네모는 전쟁이고, 그다음에 범하고 고기는 한 군사가 되겠죠. 나였어? 이게 허찬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한 군사가 된다는 거지. 어느 때 고향 가서 그립도 마누라 손을 얹고 수만 회포는 마음이죠. 마음을 풀거나 아이고 울음을 놓다. 그럼 여러 군사 하는 말이 아이고 식구 두고 생각하는 정이 참 이상하다. 가족이라고 하는 게 팔자가 있는 것이지. 그러나 내 서름도 사실 할만하다 하고 한 군사가 나왔지. 그러면 다섯 번째 군사가 이제 퍼플 군사가 나온 거야. 이 군사는 키가 좀 작고 머리가 크고, 그러면 이거를 외양 묘사를 합니까? 외양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모기의 눈을 가지고, 뭐 눈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눈이 거의 없네. 단추보다 더 작네요. 다리 좀 떨지 마라. 주걱턱에 밥 없으면 막 주걱으로 퍼요. 막 밥 할 때 주걱 없으면 쥐털 수염 쓰다듬고 코는 벌렁벌렁 졸라 못생겼네. 작도만한 그 한 칼을 내두르며 병사들이 안달나게 했다. 그래서 니들은 낫다 하면서 얘기를 하네. 그래서 길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여보라 군사들아, 보라 군사가 말 듣거라. 너희들은 바보로다. 위국자 불고가라고 돼 있잖아. 이게 몰라도 되는 게 옆에 나와 있어요. 나라 위하는 사람 집안 돌볼 여유 없다. 얘는 좀 씩씩하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보라색은 얘는 뭐 가족도 없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이 좀 가득한 그런 놈이네. 옛말에 일러스 있고, 그럼 인용을 했네요. 남자가 하필이면 처자식만 그립겠는가. 고향 생각은 하지 마소. 우리 군사되어 전쟁터 나왔다가 공명은 업적과 명예입니다. 업적, 공로, 명 이름 명이니까 명예. 속도롭지 도양 부끄럽지 않겠느냐. 서리법. 이내 마음 평생 소원 허리 아래 칼을 차고 오나라 한나라가 위촉오라 그랬잖아. 이게 한나라가 이제 촉한이죠. 나중에 한나라로 통일하죠. 양진의 장수 선뜻 땡기랑 음성 상징어 베어들고 말을 몰아 충돌하며 개성가는 전쟁 승리송입니다. 개선문. 승전고, 그러면 승전고는 승리 전쟁 북이야. 쿵쿵은 음성 상징어지. 본국으로 돌아갈 때 부모, 동생, 처자, 식구, 일가친척 반겨 벌쩍 뛰어오며 다녀와 전쟁 같은 난군이 이렇게 반갑네. 이리 와 하고 울면불면 반겨할 때 우리가 모두가 기쁨을 보면 그 안이 좋다란 말이냐. 그러니까 졸라 좋다 이 말이지. 설이 울지 말라면 울지 마라 하고, 이 친구는 이제 보라색 씩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듯 말을 하니 여러 군사 에이 이 녀석 참으로 그렇다면 천하장사 항도령 항우입니다. 항우 힘센 장수. 이 녀석은 한 간수가 싸움 타령 노래를 하는데 해보는데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뒷부분에 보면 굉장히 노란색 형광펜으로 해학적인 대목. 이게 노란색이 아니고 오렌지네. 해학적인 거는 안일이 뭐 이런 얘기 나왔죠. 안일이, 그지? 안일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여기 삼국지연이치라고 적벽대전치라고요. 판소리 사설치라면 됩니다. 근데 원작 소설과 달리 두 번째 줄 이름 없는 군사들의 고통을 형상하고요. 조조의 군사들이 가족과 이별한 서러움, 애틋한 사연을 늘어놓는 대목. 이거는 피지배층의 한 전쟁을 내모는 지배층에 대한 비판의식.
그래서 다른 부분에 보면은 조조가 도망갈 때, 말을 거꾸로 탄다든지, 메추리를 보고 놀래서 숨는다든지 이런 좀 비굴한 영웅의 모습이 희화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작과 매우 다릅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하나 더 해봅시다. 이어서 조친문인데, 너네 조가 네. 그 사람 죽었을 때 네. 조의를 표한다. 네. 조의를 표하다 이런 뜻이고요. 침은 요 쇠금이죠. 메탈이죠. 메탈. 메탈 그 쇠고요. 요게 모양이 이제 바늘입니다. 바늘침. 그래서 수지침이다. 침, 피레침이다. 자, 바늘입니다. 그럼 바늘에 조의를 표하는 그런 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유씨 부인이니까 남자가 아니고 여자겠잖아. 여자니까 바느질을 하잖아요. 근데 바느질을 하다가 아끼던 바늘이 브로큰 됐습니다. 부러졌거든요. 아끼던 바늘이 부러져서 이 여자가 부러진 바늘에 대해서 추모하는 글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죠. 의인법. 여기 보시면 바늘을 의인화. 이런 글을 제문이라고 합니다. 왜 제문인 줄 압니까? 제사를 지내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편지, 일기, 제문 또는 기행문 이런 거 전부 다 수필입니다. 그러니까 한문 수필입니다. 원래 한글 수필입니다. 수필 알겠죠? 그러면 추모하고 애도는 왜 나오는지 알겠죠? 그러면 주제 한번 읽어볼래요? 시발. 가세가 비난하고 자녀도 없는 과부가, 그러니까 이 애정할 게 없는 거지. 그래서 내 친구도 혼자서 살면서 물고기를 키우거든. 그리고 내 아는 선배는 동네 고양이를 이제 캣파더가 돼가지고 고양이 사료를 사가지고 키우더라고. 그래서 심심하니까 이분은 이제 바늘에 의지를 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아끼던 바늘이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바늘에 대해서 이게 시험 범위 또. 네. 재밌습니다. 근데 되게 진정성이 있게 썼어요. 장난기 없이.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이잖아요. 요거는 파란색으로 형광펜을 한번 칠해볼게요. 요거는 그러니까 제문에서 그 국룰이 있거든. 제문의 형식에 국룰이 있거든요. 제문에서 항상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시작 부분으로. 그래서 해가 돌아와 이런 뜻입니다. 해가 돌아와 모년 모일 이런 뜻이야. 알겠죠? 그리고 쌤이 요 카톡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제사 지내는 우리 집안 제사 지내는 장면이거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제사 지내는 순서가 되고, 여기 보시면 여기 맨 오른쪽에 유세차 갑진 10일 10월 기사삭 17일 을류 오대손 뭐 방원 감소구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게 제문이거든. 맨 시작할 때 유세차 이렇게 시작하고 끝내 상향으로 끝납니다. 이해됐죠? 제문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원래 미망이는 어떻게 되냐면 안일 미자에 그 잊을 망자를 씁니다. 건망증 할 때. 그럼 잊을 수 없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남편을 죽어서 남편을 잊을 수 없는 여자. 그러니까 과부를 말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과부. 그러면 모 씨는 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게 유씨 부인이죠. 유씨 부인. 내가 모 씨 하면 여자라고 했죠. 부인은 두세 글자로서, 오케이? 글자로서 침자. 그러면 침자 할 때 바늘을 침자라고 한 거예요. 바늘을 의인화한 거죠. 아들 자자를 붙여서, 오케이? 고아노니 인간 부녀자의 손 가운데
중요한 게 바늘인 거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안 여기는 것은 왜 그러냐? 도처에 흔해서 그런 거지.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희소성이 높은 게 아니라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너무 흔하다는 얘기죠. 나한테는 중요한데 사람들한테 안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러면 이거는 대조가 됩니까? 나하고 사람들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다르다. 이 바늘은 비록 한낱 작은 물건이지만 이거를 미물이랍니다. 미물 필기하고 있어요. 저 새끼는 대답을 안 하기 시작하네. 이렇듯 슬퍼하는 것은 나의 정회, 초코파이 정이죠. 그러면 뜻, 마음 이런 뜻입니다. 뜻, 정서, 마음이 남과 달라서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오호, 그러면 오호는 감탄사죠. 감탄사니까 무슨 법? 영탄법. 오호 통지요. 탄, 통은 여러분 두통, 치통 그러잖아요.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고 이 제이지 제. 제는 이런 그냥 전미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뜻이 없고 탄식하는 거야. 아프구나 정도로 보면 됩니다. 오 동제라 아프구나, 애제라 그러면 슬프구나, 아깝고 불쌍하다 그러면 이렇게 볼게. 빨간 형광으로 이렇게 하면 감정 표출, 감정 절제. 표출. 감정이 표출이 되어 있다. 그러면 너는 누구입니까? 그럼 침저. 본문에 있는 말로 침저. 침자가 되죠. 근데 너는 인칭 대명사잖아. 그러니까 의인법이죠. 내가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진인지라고 있잖아. 그럼 우금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 금이 지금이거든요. 그 우가 전치사로서 으로부터란 뜻이야. 그러니까 from이죠. from 나옵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으로. 그렇지. 27년 동안 27년 전에 너를 얻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이 많이 들었다는 거지. 이 인정이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쓰지 말자. 사람의 뜻이 그렇지 아니하겠느냐. 그럴 수밖에 없다. 서리법이죠. 슬프다. 감정이 많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감정 나올 때마다 뻘겋게 해놓고 피눈물을 흘리는 걸로 해놓고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 문거원. 땡 마음거원. 마음과 몸이죠. 내가 겨우 진정하여 비웃냐 허찬 너의 행장은 이력입니다. 이력. 너의 살아온 과거 이력과 나의 회포 뭐라고? 마음을 총총이는 이때 바쁘게란 뜻이 아니고 정성껏 정도의 의미입니다. 로 연결한다고 했잖아. 죽어서 이별하는 겁니다. 죽어 연결식 들어봤지? 이별하는. 그래서 너를 보낸다.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 왼쪽에 보면 서사라고 돼 있지. 여기까지가 서사인 거죠. 그래서 시발 우리와 함께할 바들에 대한 마음을 적어 거짓 마음을 연결하고자. 그렇죠. 서론, 본론, 결론 들어봤죠. 그러면 내가 펜을 10포인트로 굵게 만든 후에 이렇게 하면 여기가 서사가 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다시 3포인트로 해서 연전에 몇 년 전에 정도 할게. 몇 년 전에 우리 시삼촌이잖아. 그럼 시삼촌은 남편의 삼촌이죠. 시댁이니까. 남편의 삼촌, 그 작은 아버지께서 동지상사라고 하는 동지상사라고 하는 벼슬입니다. 벼슬을 낙점은 밑에 각주 보시면 되는데 이거 합격이 되었다 이런 거지. 합격점을 찍어서 그래서 약간 외교관인가 봅니다. 외교관이라서 당첨돼서 합격되어서 북경 중국. 베이징을
다녀오신 후에 네. 이게 그 외제네요. 바늘이. 베이징에서 구해온 바늘이지. 선진 문물. 메이드 인 그 차이나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 여기서는 메이드 인 약간 재팬이 아니고 저 독일 이런 거지. 여러 쌈을 주시다고 돼 있잖아. 근데 쌈 있잖아. 한 쌈, 두 쌈. 12개였나? 바늘 100개 아니에요? 100개라는데? 100개 정도는 안 100개 아닌가요? 100개 아닌 아니야? 것 같은데. 쌈. 90% 서리. 24개. 24개. 24개네요. 여러 쌈이 돼. 한 쌈은 24개를 주셨대. 네. 그다음에 친정과 우리 엄마집 또 멀고 가까운 원근이지. 네. 멀고 멀가라고 쓸게. 네. 그다음에 일가 친척들에게 네. 내가 바늘을 몇 쌈이라고 했으니까 엄청 많지. 그지? 뭐 세 쌈이면 72개. 72 되네. 그러면 친척들한테 다 보내고 네. 비복 여자 노비죠. 예. 여자 노비한테 쌈쌈이 나눠주고 그 중에 내가 너 너. 인연이지 그 침자를 선택하여 셀렉트해서 네. 손에 익혀 지금까지 해포되었다고 돼 있잖아. 회를 와, 지내다? 삶, 배고. 배포, 하루에 좋은 먹게? 27년 아닌 거 같이 했었는데. 제어, 배포 제어. 오랜 기간인 것 같은데 그냥 어? 네. 네. 오랜 기간을 보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기간이 되었는데 뻘겋게 피눈물 슬프다. 연분은 인연이죠, 그죠? 인연이 상이 보통이거든. 네. 보통이 남달라. 그다음에 처음에 나는 왜 강아지 장례식 지내주고 막 납골당에 모시고 뭐 돈 내고 그거 좀 웃었거든. 요즘 많아졌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좀 웃었거든. 강아지 죽었다고 동네 뒷산에 묻으면 되지. 그걸 돈 내고 그렇게 장례식까지 해서 그렇게 하나. 뭐 집에다 뼈 모시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만약에 집에서 어릴 때 놀던 레고 블록이 박살나면은 납골당에다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레고 블록 더한 건가? 바늘 한 개니까. 만약에 볼펜 하나 부러졌는데 막 이런 글을 쓴다. 이런 거죠. 그럼 너희가 바늘들이죠. 바늘들을 내가 수도 없이 읽고 부러뜨렸지만 오직 너 하나만 연구잖아. 이게 이열고요. 이열고 구가 long 오래될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존했다. 다른 애들 다 부러졌는데 이해됐니? 네. 오랫동안 너 하나만은 비록 무심한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물건이지만 어찌 하니까 벌써 서리법이죠. 네. 사랑스럽고 네. 이 미혹이라는 게 약간 유혹이나 예뻐하다는 뜻이거든요. 유혹, 매력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하겠는가? 그러면 물음표 치고 설 할게요. 너는 정말 사랑스럽고 미혹스럽다. 아깝고 불쌍하고 뻘겋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나의 신세가 박명인데 박명 다시 설명해 줄까요? 박명은 이게 은박지 할 때 박피 할 때 얇다. 아주 얇다. 근데 명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1번은 목숨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운명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목숨이 얇으면 빨리 죽는 거고요. 운명이 얇으면 팔자 사납다거든요. 이때는 2번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박명은 위에다 쓸게요. 팔자가 사나워, 팔자가
사나워 또는 팔자가 기구하여 팔자가 기구어서. 기박하여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너네 하는 말로 하면 재수 없어. 그래서 슬하에 무릎 아래 무릎어를. 무릎 아래 과부가 되었다 했잖아. 네. 그래서 자녀도 없고 남편도 좋고. 남편도 죽고 사람 목숨이 그지? 네. 아 사람 운명이네. 사람의 운명이 네. 흉완하다고 돼 있죠, 그죠? 네. 흉하여 완은 뭐라고 돼 있어요? 모질다. 흉하고 모질어. 모질다는 건 질기다는 얘기거든. 네. 죽지도 못하고 모질어. 일찍 죽지도 못하고 가사는 가정의 선? 재산이 빈궁해서 가난하여 그지? 네. 침선 하늘. 바느질 그지? 네. 여기다가 마음의 부조 취미인 거지. 널로 하여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않아 도움이 됐다 이거지. 네. 외로움도 달리고 오늘날 너를 영원히 보내니 오통수. 또 뻘겋게 또 오통제라. 아 아프다. 이렇게 된 거는 귀신이 날 질투하고 하늘이 미워함 때문이야 이렇게 한 거지. 아깝다. 어여쁘다. 그러면 돈청말 됩니까? 정말. 예. 돈청말. 돈어법 총대서 저 말을 건네는 말투. 너는 갑자기 얘 자랑을 막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시삼촌이 준 바늘 중 하나를 골라 자주 써서 손에 익혔고 네. 바늘에 연명하여 도움을 많이 사랑했는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바늘 부러졌던 날을 회상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이게 칭찬을 막 해요. 장점. 미묘한 품질이자고 이제 네. 플러스 1. 그래서 쌤이 손톱깎이 욕심이 좀 있는데요. 네. 독일 손톱깎이, 일본 손톱깎이, 또 한국도 손톱깎이로 좀 유명합니다. 절삭력이 좀 좋거든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독일 손톱깎이 있는데 딱 하잖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쫙 됩니다. 진짜 딱 뭐 약간 어긋나는 거 없습니다. 탁 그러면 딱 소리가 나면서 탁 깔끔합니다 아주. 그래서 특별한 재치가 있다고 네. 돼 있죠, 그죠? 예. 재주입니다, 재주. 플러스 2. 그럼 갑자기 그 바늘의 장점을 얘기합니다. 물건 중에 명물이고, 물건 중에 유명한 물건이고, 이해되니? 네. 쇳덩이 중에 쟁쟁이다. 네. 쟁쟁은 뛰어나다 아닙니까? 쟁쟁, 뛰어나다, 그죠? 쟁쟁, 뛰어나다. 철 중에 뛰어나다. 네. 민첩하다. 민첩하다. 플러스 3. 바느질 졸라 이렇게 수비수를 제치는 공격수처럼 메시처럼 슉슉슉슉 이렇게 민첩하고 날래기를 한꺼번에 묶을게요. 100대의 협객이요. 그 100세대의 협객이잖아. 협객이라는 거는 원래 칼 잘 쓰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바늘 보고 협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것도 A는 B오니까 의인법인 거죠. 협객이고 의인법입니다. 은유법, 의인법 둘 다 되는 거죠. 의인법이고 칼 잘 쓴다. 그다음에 굳세고 곱기는 망고의 충절이다. 왕고의 중. 충성 있는 그 절개 있는 그런 충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전부 다 대꾸법 엄청 많습니다. 대꾸는 엄청 많습니다. 추호 같은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는 가을에 소의 털을 말합니다. 그러면 가늘겠죠. 네. 추호 아주 가는 그럼 지교법이죠. 불이는 말하는 듯하고 이거 내가 볼 때 환자인데 바늘이 말한 것 같아. 그리고 뚜렷한 그 귀는 듣는 것 같아. 아이고야. 말 있는 거. 그 다음에 능라도 비단의 종류입니다. 네. 비단 종류입니다. 비단과 남봉과 공작이라고 되어 있잖아. 나는 난세고요. 봉황과 공작새를 십자수처럼 수 놓을 때 그 민첩하고 신기함은 귀신이 돕는 듯하니 지교법이죠. 어찌 사람의 힘이
미치겠는가 서리법이죠. 네. 네. 아니다. 할 수 없다. 서리법이죠. 네. 근데 뻘겋게 오 통제라. 오 통제라. 자식이 귀하지만 그 자식을 세모치세요. 귀하지만 손에 놓일 때가 있고 네. 근데 바늘은 안 놓인다. 비복은 여자 노비죠. 네. 순하지만 명령을 거스를 때가 있고 네. 그런데 너는 이죠. 대조가 되는니다. 네. 이해되지? 그러면 자식과 다르게 손에 놓이지 않고 비복과 다르게 명령을 어긋나지 않는 거죠. 네. 미묘한 재질, 나의 앞뒤에 앞뒤에. 따르는 것은 수응, 네. 따름은 자식에게 지나고 비복에게 지난다는 건 자식보다 더 낫고, 알겠지? 네. 배러된 비복보다 더 낫다. 이렇게 됩니다. 네. 천은, 천은은 하늘과 은이잖아요. 네. 은, 집을 하고 오색으로 파란을 놓아 겹고름을 채웠으니 부녀의 놀이개다. 네. 그러니까 바늘 집을 케이스를 말하는 것 같아. 네.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만져보고 이제 환자 맞네. 잠잘 때도 만져보고 너로 하여금 친구가 되고 여름 낮에 네. 주렴 나왔네요. 어이구. 구슬발 알죠? 구슬발. 네. 구슬발이 이거 네. 겨울밤에 등자는 상대하고 그리고 누비고 호미오 감치고 받고 공구린다는 게잖아. 네. 이거 전부 다 바느질 기술들의 종류입니다. 어. 바느질 기술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검지. 축구공 트래핑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술이 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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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뒤로 제끼는 거 제치고 하는 게 있잖아. 턴도 있고 그지? 말을 쐐기 턴도 있고 있잖아. 이런 거 겹실로 꿰었으니 봉미를 두르는 봉미는 봉황의 꼬리거든. 봉황의 꼬리. 꼬리를 두르는 것 같고 땀땀이 한 땀 한 땀 떠갈 때 머리와 꼬리가 서로 상록. 상응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머리를 집어넣으면 꼬리로 나오죠. 잘 연결되고 한 솔 한 솔 붙여내니 조화가 무궁무진하다. 그나마 중략된 거네요, 여러분. 무죄한 너를 마치니 그러면 보내니 죽으니 그지? 네. 백인이 유아이사다. 그럼 백인이 나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뜻이요. 말미암아 죽었다. 나 때문에 죽었다. 그럼 백인이 유아이사 왼쪽에 보시면 중국대 이제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백인이 유아이사인데 이번에는 침자가 유아이사인 거죠. 누구를 환탄하며 누구를 원망하려고 대꾸설이 되겠죠. 대꾸설이 능란한 성품 전부 다 장점입니다. 공교한 재질을 나의 힘으로 어찌 다시 바라리오 서리법. 절묘한 의형, 외형은 눈에 삼삼하고 막 눈에 떠오르는 바늘이 자꾸 떠오른대. 여자친구가 헤어져도 이렇게 안 떠오를 것 같아, 얘들아. 특별한 품질과 재주는 마음이 삭막하다. 마음이 삭막하다. 이거 좀 뻘겋게 해놔야지. 네 비록 물건이지만 무심하지 않다면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는데 후세에서 다시 만나 함께하는 마음을 다시 이어 백년의 고통과 즐거움 한 생의 삶과 죽음을 한 가지로는 함께 하기를 바란다. 오호 애제라잖아. 통제라가 이게 슬플 애자거든. 애 비애할 때 통제는 아프다. 애제는 슬프다.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명문입니다. 명문. 정말 문장을 잘 썼어요. 이게 만약에 구라를 치더라도 이렇게 구라치기 쉽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숙제를 좀 올려주세요. 205, 207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만.
조만간에 모의고사도 할 겁니다. 모의고사요? 예, 모의고사도 할 거고, 어떤 모의고사요? 작년, 고3. 올해 10월 거, 고1 거. 있어요. 그거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오. 지금 적벽가 했죠? 네. 이게 굵고, 조치문 했죠? 공산 탈출. 봉산 탈춤은 한번 했는데, 옛날에 했었던 그지? 했던 걸로 그래. 이제 교과서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19쪽. 누구 교과서로 했던 건가? 누구? 그때 그 미루 교과서였던 거. 아 그래. 그지? 219쪽이라는데 얘들아. 예 맞아요. 219쪽인데 봉산 탈춤이잖아 얘들아. 네. 이게 탈춤이니까 탈출. 마스크를 쓰고 그죠? 네. 춤을 추는 겁니다. 댄시. 마스크를 추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봉산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지역 이름 아닌가요? 지명인데 구글 지도에서 봉산 황해도일 겁니다. 황해도. 왕해도. 봉산이라고 칠게요. 봉산공원 말고 이 자식아 북한 안 나오네요. 선. 북한 봉산이라고 쳐야 되나? 북한 봉산 함경도네요. 황해도 함경도야. 오씨 자봉산 봉산 너무한데 봉산. 너무한데 그냥 봉산인데 그제? 우리 공산. 그래서 그러면 이건 실패다. 그때. 그래서 네이버에 봉산 탈춤 치면 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무 위키에 아 무익. 보니까 황해도 봉산이죠. 네. 황해도가 어디냐면 왕해도. 황해도가 어디냐면 어디. 너네 그 서울 바로 위에 아. 서울 바로 위에 네. 여기가 황해도입니다. 이게 가깝네요. 이게 황주와 해주의 준말이거든. 강원도에 회주 보이죠. 네. 황주도 요 근처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쪽입니다. 요쪽에서 탈춤이 있다는 거지. 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황해도 지명입니다. 예. 지명인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노란색으로 민속극이라고도 하고 탈춤 대본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해도 봉산 지방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가면극이라고도 하고요. 가면.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알아둘게요, 여러분. 네. 저번에 나하고 한번 살펴봤는데 네. 전체가 7과장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과장 중에 예? 네. 여기 교재에 실려 있는 부분이 네. 양반. 양반춤입니다. 예. 양반춤이 요 교재에 실려 있는 부분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 과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네. 예. 과장이라는 게 앱수. 굳이 말하면 네. 현대극의 막 비슷한 거예요. 제1막, 제2막 할 때 비슷한 건데 예. 그럼 얘네들이 서로 이어진 인과성이 없어요. 네. 옴니버스. 인과성이 없어요. 네. 인과성이 없잖아. 네.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는 게 인과성이 없다. 네. 유기적이지 않다. 네.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요. 예. 그러면 따로따로 병렬적이다. 병렬적이다. 그다음에 각각 독립적이다. 이렇게 하거나 비유기적이다라고 해야 되거든. 여기 분명히 이거 가지고 낚시로 출제를 할 거야. 그래서 이거하고도 비슷한 게 영어로 하면 옴니버스식 구성이다. 네. 이렇게 하거나 예.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다. 피카리스. 피카츄가 아니고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말은 이 작품은 비유기적이다. 알겠습니까? 유기적이지 않다. 독립적이다. 따로따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쌤 말했던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걸 빨간색으로 할게요. 인과성이 없다.
독립적이다. 따로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양반춤이라는 게 예. 다른 거랑 연결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이게 인기가 많았어요. 인기가 많았어요. 네. 인기가 높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공연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겠죠. 네. 그래서 이게 네. 뭐라고 대중적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대중적이고 오락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오락적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브루노 마스하고 로제의 아파트가 유행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누구나 남녀노소는 누구나 좋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서민들도 이 향유층이었어요. 오. 스민층을 위해서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네. 그러니까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다가 갖다 박아라 이런 말이 나와요. 맨 마지막에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 갖다 박아라 이렇게. 오면. 그지? 모가지는 목이죠. 네. 밑구녕 똥구멍만 하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양반을 네. 비판하는 그러니까 그럼 양반을 비판하는 그럼 서민들이 좋아하겠죠. 네.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양반층도 이 작품을 좋아했어요. 왜요? 왜냐면 재밌으니까. 그래서 지옥. 약간 한자어이죠. 네. 한자어도 사용을 많이 하고 그래서 양반층이 왜 좋아했냐면 조선 후기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노란색 다시 정리하면 위에 풍자해악인데 쌤이니까 풍자는 비판과 해악을 더했다 했죠. 주제 읽어보세요. 시발. 양반에 대한 풍자.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오락성, 풍자성이 뛰어나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로제의 아파트가 막 이렇게 막 고귀하고 품이 있고 이런 쪽은 아니죠. 그냥 춤추기 좋고 흥나고 단순한 말이 반복되고 이런 거잖아요. 자, 봅시다. 출제해서 볼게요. 말뚝이 있잖아. 메뚜기. 말뚝이는 이제 플러스라고 하면 되는데 네. 이제 서민의 하나의 대표라 보면 됩니다. 네. 근데 얘가 마부예요, 마부. 말 끌고 가는 사람. 이해되니? 네. 그럼 동그라미 쳤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말뚝이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말. 네. 쌤이 뭐지?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네. 번거지, 뭐지? 채찍. 요게 번거지 모자거든요. 네. 채찍은 마부인지 알 수 있죠. 네. 그럼 국거리 장단은 그냥 리듬입니다. 네. 덩기덕 덩도로로로 궁기덕 쿵떡 이겁니다. 양반 삼형제인데 양반 삼형이 비판의 대상이죠. 네. 가이드에서 등장한다. 근데 양반 삼형제가 네. 첫 번째가 생원님, 네. 두 번째가 서방님, 네. 세 번째가 도련님. 도련님이거든. 예. 근데 생원님을 줄여서 센님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도련님은 도령이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비판의 대상이잖아요. 그럼 이게 좀 양반이라는 거지. 이 양반은 양반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그런 또 옷 복장 같은 거 있겠죠. 네. 요거는 오렌지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말뚝이 뒤를 따라 국거리 장단을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라고 돼 있잖아. 예. 어색하게 추며. 이거 이제 비판하려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웃겠죠, 그러면. 그 양반 삼형제는 생원님, 한자로 이렇게 생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서방님, 도련님, 이게 비하하는 거죠. 묘사를 하는데, 이제 첫째와 둘째는, 네. 김청. 창옷에, 네. 관을 썼다. 그 다음에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볶음. 복권을 썼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쾌자와 복권은 여러분 보면 압니다. 어떻게 되냐면, 파란색.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길놀이 과장, 2과장, 3과장 쭉 나오죠. 우리가 몇 과장이나? 육과정. 6과장에서 4과장, 사자춤, 6과장 나오잖아. 네. 여기 보면 맨 오른쪽에 파란 옷 입고 있는 애 있죠. 네. 이 조끼 같은 옷. 이게 쾌자입니다. 오. 위에가 복건이고요. 네. 이해됐죠? 네. 그리고 이게 확대가 안 되는데요. 네. 여기 맨 첫 번째, 여기 뭐라고 그래? 이게 쌤 움직이는 거 보이니, 이거? 네. 여기 보시면 얘 빨갛게 두 줄로 와 있죠. 예. 네. 이게 언청이라고 이 장애가 있는 거거든요. 얘는 한 줄이고요. 얘는 두 줄이에요. 그러니까 큰형이 두 줄, 쌍언청이고 한 줄입니다. 서방님들의 미친 너희. 그래서 셋님과 서방님 첫째와 둘째는 원성이. 언청이라고 되는데 이게 여러분 입술이 찢어지는 장애가 있어요. 태어날 때. 무슨 일이요? 입술이 그쵸. 구순구개죠. 입술이 찢어지는 장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셋님은 두 줄, 서방님 한 줄. 그다음에 부채랑 장죽 들고 있는 양반이죠. 네. 장죽은 담뱃대입니다. 긴 한대. 대나무로 우리 보통 곰방대라고 하죠. 네. 그리고 막내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요. 네. 그럼 전부 다 비하하는 겁니다. 그죠? 네. 부채만 가졌다. 부채도 오렌지. 이제 도련님 1절 대사가 없고 이것도 비하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형들이 셋님과 서방님이죠. 동자가 같이 하면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조하기 이게 해학적이죠. 히읗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기억날 텐데 네. A, B, C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쉬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게 음악 숨. 뮤직 스탑 이런 뜻입니다. 스톱. 응? 네. 멈춰 이런 뜻이야. 이제부터 시작. 그래서 집중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알겠죠? 네. 근데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네.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 다 지내고 삼정수, 유판서 다 지내 퇴로제상이라. 퇴로는 은퇴해서 늙은 제사. 재상이라 계신지 양반이지 하지 마시오 하면서 계잘량 양자에 개다리 소반 반자스는 양반이란 말이에요. 계잘량은 개 가죽이고요. 개 가죽 할 때 량, 이 량 동그라미 칠게. 네. 그다음에 개다리 소반은 개 다리처럼 생긴 작은 쟁반. 예? 네. 쟁반입니다. 그러면 그 양반이란 말시로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거는 그러면 10포인트. 네. 여러분 이제 가지고 있는 펜 중에 네. 컴사를 꺼내서 네. 이게 순서를 이렇게 볼게. 1단계잖아. 네. 1단계는 양반을 조롱함. 그지? 네. 양반을 조롱. 누가? 말뚝이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제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 이제 계잘량 양에 네. 개다리 소반 반 쓴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말장난이죠. 어이. 그래서 유희. 유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놈 뭐야 하잖아. 네. 그럼 이게 2단계입니다. 2단계. 2단계는 2단계는 네. 양반의 항의. 응? 네. 양반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 양반들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척, 유파서 다리고 대로제랑 이생원대 삼년계도 나오셔주죠 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 말뚝이가 네. 말뚝이의 변명이 나옵니다. 말뚝이의 그러면 변명입니다. 그러면
양반들이 분명히 아까 조롱하는 거 들었잖아. 네. 근데 이거 기억을 못하고 안심하고 이 생활이 나네 이러면서 이 비용신들이 좋아요. 안심해요. 어. 양반의 안심. 안심. 그리고 국거리 장단으로 춤을 추다. 또 음악이 다시 시작되죠. 도령은 끝까지 얼굴에 형을 부채로 치면서 논다. 근데 이 1, 2, 3, 4 있죠. 이게 컴사 다시 꺼내보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음악 기호를 썼습니다. 도돌이표. 이게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 근데 중간에 한번 변형이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반 조롱, 양반 항의, 말뚝의 변명, 양반 안심.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 뒤에 문제 중에 문제인가? 문제 중에 요 2번 문제 있죠. 요게 그거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양반 말뚝의 조롱이 먼저 나오겠죠. 그러면 2번, 4번이 답이 아닐 테고 양반이 호통치겠지? 그러면 말뚝이가 변명하겠지? 그럼 답이 1번이 됩니까?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알겠죠? 명예를 실추시키는 방식으로 계속 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때 B번 볼게요. 쉬!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라고 했잖아. 요거 출제 요소. 그러면 이게 있잖아. 어떻게 나오냐면 관객이죠.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하냐면 관객과 배우가 소통한다. 이렇게 나와도 말이 맞겠죠. 그리고 객석과 무대의 구분이 없다. 이렇게도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방적이겠죠, 여러분. 폐쇄적이 아니고 여러분, 알겠죠? 아무 마당에다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짤짤한 곤방대로 잡수지 말고 짧은 곤방대라고 있는데 옛날에는 담뱃대가 길면 신분이 높은 거였대요. 담뱃대가 길이 있잖아, 얘들아. 길이가 신분이랑 비례했답니다. 그리고 싼 거 피지 말고 연죽전이 럭셔리 담뱃대 가게예요. 명품이지. 이해됐냐?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고 해서 양칠간죽, 자문죽 이게 전부 다 유명한 명품 담뱃대입니다. 한발가우 이게 길입니다. 길이 다닙니다. 사다가 육목각지, 희자죽, 오동수복, 연변죽 다 명품 담뱃대를 열거했죠. 열거했습니다. 이리저리 맞춰가지고 저 재령은 지명이고요. 재령 나무리가 지명입니다. 그래서 거의 낚시들도 쭉 걸어놓고 잡수시오 하니까 거의가 요 이응을 빼보면 개가 되지. 개 낚시 걸듯 쭉 걸어놓고 잡수시라는 거는 너네 저 낚싯대 이거 다음으로 하자. 낚싯대 낚싯대가 내가 원하는 사진이 있을래나? 여러 개가 쭉 펼쳐진 거. 여러 개. 뭐니? 이게 뭐니 이거? 고양이. 이게 왜 나오냐고 낚싯대랑. 고양이. 고양이. 내 말이 뭐냐면
그 한 곳에서 어떤 사람이 앉아가지고 낚싯대를 여러 개 걸어놓은 거 있잖아. 네. 담배를 이렇게 피라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조롱한 거지. 네. 이해했지? 네. 그래서 하니까 뭐야 또 호통했지. 네. 이거 변명하겠지. 양반들 나오시는데 담배와 헌화가 잡담입니다. 이거 어떻게 기억하냐면 네. 여기 입구자 보이지? 오. 말씀 원자 보이지? 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오. 남들도 나오니까 잡담 하지 마. 담배 끊어. 이렇게 네. 그말하였소 하고 변명했지. 그러니까 헌화를 금하였다네 하고 안심하지. 네. 시 하더니 스탑했어.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출제요. 여러 악공들 말씀 넣어주시지. 그럼 이게 아까는 관객과 배우잖아. 네. 그럼 이번에는 악단. 악단이죠. 악단. 네. 그러면 관객이 아니지. 어. 배우와 네. 악공이 소통이라고 보면 되겠죠? 출제 요소입니다. 그리고 반주하는 밴드부한테 오음육율 다 버리고 버드나무 홀뚜기 뽑아다 바가지 장단처럼 그러니까 거지 지금 장단해달라는 거잖아. 양반 나오는데 그러니까 또 항의하지. 이 양반도 어찌됐소 용두해금 북장고 필이 저때 한가로 버리고 그러니까 화려하게 멋지게 칠하고 그리하였소 하고 또 변명하지. 그럼 건건들이 칠하네 하고 또 하면서 지금 상황이 좀 바뀝니다. 생원이 쉬 하더니 스탑 하잖아. 네. 말투가 예 이놈 너는 양반을 모시고 다니지 않고 어디로 다니냐 하고 네. 하니까 예 양반을 찾으려고요. 네. 찬밥 국 말아가지고 일찍 이거도. 밥 먹고 그지? 네. 밥 먹고 마국간에 가서 라고 했잖아. 네. 마국간은 말이 있잖아. 네. 기가 막힌 표현인데 노세원님을 끌어다라가라고 했잖아.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노세가 원래 암말과 수땅나기의 도력 잡종일 거야 아마. 그 노세원님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 네. 근데 이게 교묘하게 노세원님 이러면 노생원님이 되잖아. 네. 그지? 네. 그러니까 야 너는 노새 같은 동물이야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넌 노세원님이니까 마국간이 숙소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너는 왜 숙소를 안 정하고 어디 돌아다니니? 라고 하니까 마국간을 몰아다서 등에 솔지를 살살하는 거 우리 말한테 빗질하는 거 있지? 말뚝이님 내가 타고 말뚝이 자기 보고 자기 님이라고 존칭했잖아. 그럼 내가 양반을 타고 오니까 이것도 비판이죠. 비하죠. 그죠? 그리고 서양과 영미, 영국, 미국 법덕은 독일인가? 하여튼 동양상국 물은 매주 밥듯하고 직유법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요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향상 방방곡곡 몇면촌촌 바위 틈틈이 모래잼잼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여기 보니까 여기 방방곡곡 몇면촌촌 바위 틈틈이 모래잼잼이 참나무 들결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점점 이렇게 데크레센도로 줄어들지 않냐? 범위가. 그래서 점강법이죠. 점강법. 점점 작아지면 커지면 점층법이고 알겠어요? 그래서 차단해도 생년 비토가 너무 없습니다. 이렇게 생원님 비슷한 놈이 없다고 한 거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만 찾아다녀도 생원님 즉 양반 다운 양반은 없더라. 지금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생원하고 서방이 그래서 파자놀이를 하는데 수준이 너무 낮아요. 파자가 뭐냐면 이거 노란색으로 해줄게. 글자를 깨는 건데 격파하는 거잖아요. 깨뜨릴 파자에 글자 자자입니다. 글자를 한자를요. 한자를
이게 쪼개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합치기도 하고 하는 놀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있잖아. 이런 게 있어. 옛날에 주초위양이라고 예. 주초위왕. 그래서 주초가 왕이 된다. 이런 놀이가 이런 게 있었거든. 그게 뭐냐면 어떤 새끼가 꿀을 붓에 발라가지고 나뭇잎에다가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그 뭐 벌레가 꿀 묻은 글자 부분에다가 다 갉아먹겠지. 그러니까 나뭇잎이 후두둑 떨어지는데 신의 계시처럼 이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냐? 조가 돼요. 조씨가 돼요. 조씨. 성씨 조치가 돼. 이해되냐? 그래서 조씨가 왕이 된다.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목자위왕 얘기도 있었어요. 목자위왕이 나무목에다가 아들 자자잖아. 그럼 합치면 뭐가 됩니까? 이씨한테 오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 사내 남자 쓰고 있잖아. 계집 여자 쓰고 수풀림자 쓰면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뻔할 뻔자라고 얘기했었어요. 남자 여자가 수풀이 들어가면 뭐 하겠냐고. 뻔하지. 그런 얘기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얘들아. 그럼 뭐 파자가 한문을 쪼개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는 그런 좀 수준 있는 그런 놀이거든. 근데 얘네들이 수준을 보면 수준이 거의 지금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가야 될 정도로 수준이 낮은 얘기야.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록달록한 글자가 무엇이냐라고 하거든. 아이고, 그 운고 옥편이 한문사전, 한문산에도 없는 글자인데 그 어렵습니다. 혹시 피마자 아닙니까? 용알새 맞췄거든.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이게 뭐냐면 아주까리 씨입니다. 아주까리 씨를 피마자라고 했는데 보면 알아. 피마자가 우리 씨앗이거든. 저기 해야 된다. 다음 해야 된다. 옛날에 이게 기름 짜서 머리에 쓰는 거거든. 근데 아주까리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근데 아주까리 씨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걸 깨면 있잖아. 나 식물만 열나 나오네. 내가 뭐라고 했길래. 아주까리 씨. 이렇게 생겼어. 알록달록하게 생겼지, 얘들아.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뭐라고 했지? 아까 좀 전에? 뭐라고 했지? 뭐 주둥이는 하얗고 몸통이 알록달록한 글자가 무슨 글자냐 하니까 혹시 피마자 아주까리 씨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정답이네! 이렇게 지금 하는 거라고. 충격적이지, 얘들아. 파자놀이 아니에요? 파자하고 아무 관련 없는 요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반의 무지를 폭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형님, 내가 한자 부르게. 논두렁에서 살피 섞고, 살피가 농기구거든? 섞고 이제 무슨 자입니까? 하니까 한문 글자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더니, 그 논임자 아닌가? 하니까, 형님 맞췄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이제 취바리가 들어왔는데, 이 취바리가 동그라미 치면 돼. 취바리도 하인이거든? 하인인데 들어와 있어요. 취바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취바리가 얼굴이 뻘겋게 생겼어. 니하고 비교할 수 없어. 그냥 아예 빨개. 니가 이렇게 생겼냐? 상의원인데? 취바리가 이렇게 생겼거든, 얘들아. 취바리 탈이 이렇게 생긴 거라고. 취바리가 있어. 취바리가 누구냐? 말뚝이 친구야. 내 말 이해돼? 말뚝이 친구라고. 그러니까 생원이 말뚝아, 나란 놈, 노랑돈, 칠푼 잘라먹는 놈, 상통이 무르익고 대추가 울룩줄룩 뱀이 잔드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공금 횡령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 예. 그다음에 상통은 얼굴을 비속어로 이렇게. 내가 비속어 사용한다 했지? 네. 얼굴 비속어고. 그다음에 울룩줄룩 뱀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라. 그러니까 취발이 말하는 거잖아. 그 놈이 힘이 무량대각이고 그러면 셀 수 없고 셀 수 없이 세고 날래미 날아가는 호랑이 같은데 새님의 명령서가 명령서. 있으면 잡아올지 그저는 못 잡아옵니다. 체포영장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얘 딱 전령 가지고 가라. 종이에 써준 거지. 그러니까 말투기 옆에 가서 취발이 당신 잡혔어 한 거지. 어디 전령 보자 하는 게 내미니까 끌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령이라고 하는 게